2025년 2월 대한민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번화가였던 거리는 하나둘 셔터를 내렸고 사람들의 지갑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제는 견조합니다. 수출이 호조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치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붕괴의 서막, 1%대 성장이 함정.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경제의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중 절반이 같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와 기후는 다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기후가 바뀐 것은 아니죠. 하지만 10년간 계속 비만 온다면 그건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 들어보셨나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 없이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대 성장은 뉴노멀입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에 그냥 적응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경제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기가 아닙니다. 만성질환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병을 치료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5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단순히 장관 한 명이 없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자리의 정식 명칭을 아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서 핵심은 기획입니다. 과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을 거쳐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기획이라는 단어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은 기획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과학기술진흥, 모두 치밀한 중장기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 처방만 난무합니다. 민생 안정 패키지, 긴급 지원금, 한시적 세제 혜택, 모두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대 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없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있죠. 하지만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항로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무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청사진, 10년 후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 산업구조 재편 계획, 이런 것들은 누가 그리고 있을까요? 컨트롤 타워가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뉴스는 연일 수출 호조를 보도합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리의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IT와 반도체 부문을 빼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성장률은 1.4%로 떨어집니다. 거의 1%포인트가 증발하는 겁니다. 반도체 빼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수출은 뜨겁고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회원국 중 내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한쪽 다리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결국 넘어집니다.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수가 무너지면 결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입니다. 2024년 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냥 통계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었고 생계였고 인생이었습니다. 폐업한 카페 주인, 3년을 버텼어요.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이젠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손님이 안 와요. 오더라도 주문을 안 해요. 커피 한 잔에 30분씩 앉아 계세요. 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권의 내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대부분 내수 기반입니다.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이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마이너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쓸 수 없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물가는 올랐고 실질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당연히 지갑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DNA 자체가 수출 편향적이고 내수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600만 자영업자. 이들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새벽 5시. 식당 주인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재료값이 또 올랐습니다. 직원 최저임금도 올랐습니다. 전기세, 임대료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까봐. 삼중고. 자영업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고통, 내수 부진. 손님이 없습니다. 오더라도 예전만큼 쓰지 않습니다. 요즘 다들 그래요 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출은 계속 떨어집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돈을 아낍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고통, 금융지원 종료. 코로나19 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지원, 임대료 감면, 각종 지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났습니다. 2023년, 2024년 차례로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치킨집 사장. 대출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자만 갚다가 이제는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또 빌려서 갚아요. 빚이 빚을 낳는 거죠. 세 번째 고통, 고비용 구조. 최저임금은 매년 오릅니다. 인건비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직원 1명 쓰는 것도 두렵습니다. 식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기후변화로 인한 흉작, 모든 것이 자영업자의 원가를 끌어올립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이 사라집니다.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폐업합니다. 3년을 버티면 성공한다는 말이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1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내수 부진, 금융지원 종료, 비용 상승, 이 삼중고의 압박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라는 이름이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상, 은퇴 후 생존 창업, 40년을 직장 생활했어요. 이제 편히 쉴 줄 알았죠. 근데 연금만으론 알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창업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 카페, 편의점을 엽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입니다. 배달앱, 키오스크, SNS 마케팅,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높은 벽입니다. 배달앱 때문에 고민하는 60대 사장님. 손님들이 자꾸 앱으로 주문하래요. 근데 수수료가 장난 아니에요. 안 하자니 손님이 없고 하자니 남는 게 없고. 반면 청년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업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창업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청년들의 창업은 대부분 비자발적입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바늘구멍이고 중소기업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폐업입니다. 60대는 늘고 20대, 30대는 줄어듭니다. 노년층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하고 청년층은 실패를 경험하며 창업을 포기합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고 노년층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머뭅니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대 미만 청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충격적입니다. 1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 1. 짧은 준비 기간. 6개월 만에 폐업한 음식점 전 사장. 그냥 유행하는 거 보고 시작했어요. SNS에서 대박 났다고 해서. 준비? 제대로 안 했죠. 할 줄도 몰랐고요. 충동적 창업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 조사도 없고 사업 계획서도 없고 심지어 업종 경험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이게 뜬다더라는 말만 믿고 뛰어듭니다. 통계를 보면 30대 미만 창업자의 평균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 1년 이상 준비합니다. 경험의 차이가 준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문제 2. 자본 부족. 목돈이 어딨어요? 다 빌렸죠. 청년들에게는 자본이 없습니다. 부모님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적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적은 자본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초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3개월만 적자가 나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요?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문제 3. 시장의 포화. 커피숍, 치킨집, 편의점, 어디를 가도 같은 가게들입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똑같은 업종으로 뛰어듭니다.
차별화가 없어요. 메뉴도 비슷하고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럼 손님은 어디를 가겠어요? 그냥 가까운 데 가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준비 부족으로 시작, 자본 부족으로 버티지 못함, 포화 시장에서 차별화 실패, 빠른 폐업, 창업은 위험하다는 인식 확산, 청년 창업 더욱 감소. 이들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창업 교육이 없는 시스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비를 피할 때가 아닙니다. 우산 하나 받쳐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지원금, 한시적 대출, 단기 정책,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 이건 날씨가 아니라 기후입니다.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컨트롤 타워의 복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수장의 공백을 넘어 진짜 기획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수경제 근본적 체질 개선입니다.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자영업 생태계 재설계입니다. 무작정 창업을 권장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단기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술입니다. 아픈 수술이지만 하지 않으면 환자는 계속 악화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 IMF 극복,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우리를 죄어오고 있습니다. 1%대 성장이 고착화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나요? 불안하셨나요?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